오늘 강의 내용은 줌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랬죠. 단렌즈하고 줌 렌즈. 단렌즈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줌 렌즈인데 이 줌 렌즈라는 건 뭐냐? 그리고 지금 사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렌즈가 다 이 줌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줌 렌즈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줌 렌즈를 좀 알고 사용을 하면 이거보다 좋은 렌즈는 없습니다. 근데 줌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모르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줌 렌즈다라고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보조 타이틀로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필립 포커스라는 사진 교육가 겸 사진가가 말한 내용인데요. 왜 그럼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인지 이 내용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 렌즈는 그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렌즈가 여러 개의 렌즈 구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거리라는 걸 배웠죠. 초점거리는 뭡니까? 이미지 센서에서 광학적인 제2주점, 광학의 중심, 거기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가 초점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줌 렌즈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초점거리가 여러 단계로 변할 수 있는 렌즈,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렌즈를 우리는 줌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렌즈 하나 가지고 서너 개의 렌즈를 쓰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점에 해당되는 거죠. 렌즈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렌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신속한 촬영이 보장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에 이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요. 렌즈를 자꾸 뺐다 꼈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렌즈를 뺐다 꼈다 하는 상황에서 또 자꾸 렌즈면을 손으로 만지다 보면 청소를 해줘야 되고, 청소하다 보면 또 렌즈 코팅도 벗겨지고 뭐 스크래치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렌즈 교환을 하지 않으니까 신속한 촬영은 물론 렌즈를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줌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서도 원하는 크기로 사진을 정확히 촬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단렌즈 쪽에서 망원 렌즈 할 때인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상에 근접해서 촬영하는 거하고 망원 렌즈로 멀리서 찍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진적인 힘은 가까이 들어가서 찍을 때 더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줌 렌즈는 초점거리를 변화를 주면서 멀리 있는 걸 땡겨서도 찍고 좀 좁은 공간에서도 넓게 찍고 하는 이런 다양한 화각, 다양한 초점거리에 의한 다양한 화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렌즈다 보니까 이 대상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 발치에서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데 좀 그래도 정확하게 촬영이 가능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렌즈가 줌 렌즈의 장점이다라고 본다면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단점은 렌즈의 유효구경이 뭐라고 그랬죠? 최대로 개방되는 렌즈의 그 지름을 우리가 유효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줌 렌즈는 일반 단렌즈에 비해서 렌즈가 좀 어두운 렌즈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 여기서 이것도 렌즈의 밝기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둡다고 해서 나쁜 렌즈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퀄리티로 따졌을 때, 광학적인 재질로 따졌을 때 무조건 어둡다고 해서 렌즈가 저급한 렌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같은 급의 렌즈에서 렌즈가 어둡든 밝든 렌즈의 퀄리티는 같다. 대신에 렌즈가 어두운 렌즈는 원하는 아웃포커스가 좀 약할 수가 있고 또 하이 스피드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파인더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다 볼 때 환한 영상을 못 본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퀄리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렌즈가 어둡기 때문에 렌즈의 단점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렌즈의 밝기가 떨어진다,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조리개도
고정조리개가 있고 가변조리개가 있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렸죠. 요건 이제 다른 파트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또 가변조리개를 갖고 있는 줌렌즈들이 많아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변조리개라고 해서 고정조리개보다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고정렌즈 그거보다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 가변조리개는 와이드 쪽으로 가면 렌즈 개방값이 좀 더 밝아지고 마운트 쪽으로 가면 좀 더 어두워지는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 뿐이 없지 실제로 뭐 다른 문제는 크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밝기가 자꾸 변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렌즈, 그러니까 단렌즈, 초점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단렌즈에 비해서 그 해상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줌렌즈들은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의 줌렌즈들은 전혀 단렌즈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해상력도 좋아졌습니다. 초창기의 줌렌즈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보급형 줌렌즈들은 단렌즈에 비해서 당연하게 이 해상력이나 모든 게 좀 떨어지는 그런 점들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근데 좀 비싼 줌렌즈들은 그런 게 많이 개선돼서 단렌즈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 렌즈, 단렌즈에 비해서 영상의 왜곡이 심한 경우도 있다. 다 줌렌즈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줌렌즈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줌렌즈들 또 고가의 줌렌즈들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렌즈가 일단 무겁죠. 우리가 망원 렌즈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망원 렌즈는 무겁고 심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줌렌즈도 일단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가 어둡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줌렌즈도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망원 렌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점에서 빠졌는데 초점거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단렌즈에 비해서 싼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렌즈 하나 가격으로 여러 개의 렌즈를 구입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줌렌즈도 비싼 줌렌즈들은 많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지만 로버트 카파가 그랬다라고 그랬죠.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냐?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라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대상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멀리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진적인 힘이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줌렌즈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화각을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안일한 촬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촬영이 되질 않고 그냥 이렇게 방심하는 사진이 되다 보니까 사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렌즈의 화각 개념이 정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필립 포커스가 줌렌즈는 악마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화각 개념이 정립이 되질 않으니까 자신의 그런 사진가로서의 눈이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사진하는 프로 사진가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테마에 맞는 렌즈, 그러니까 화각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렌즈 저 렌즈가 화각이 다른 다양한 렌즈가 쉽게 얘기하면 표준 렌즈, 관광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막 섞어서 촬영하는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한 가지 화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대표적인 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 표준 렌즈로 작업을 했다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렌즈별 작가 설명할 때 빌 브란트, 아놀드 뉴만, 안드레스 파이닝거 대부분 그렇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렌즈를 갖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진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요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진으로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가들은 자신들이 주로 쓰는 렌즈의 화각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렌즈를 통해서 파인더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다 보지 않더라도 맨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파악해갖고 저거 쉽다 싶으면 카메라 들고 그때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이 자신의 카메라 렌즈하고 동일화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만 계속 쓰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쓰는 렌즈의 화각으로 세상을 바라다보고 자신이 찾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진가가 사진가로서 가는 그게 이제 진정한 그 길인데, 이 줌렌즈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각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보통 한 3-4개의 렌즈의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뭐 표준계 줌렌즈도 있고 광각계 줌렌즈도 있고 망원계 줌렌즈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정해져 있는 초점거리 내에서 다양한 화각을 갖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땡기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화각에서 고정시켜서 찍고, 어떨 땐 그래서 좁게 찍히기도 하고 어떨 땐 넓게 찍히기도 하고, 물론 이게 여행 사진이나 관광 사진 이런 형태의 그 실용적인 목적의 사진에서는 화각이 변화돼서 사진을 찍는 거는 그 어떤 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홍보용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관광지를 설명하고 여행지에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크로즈업해서 찍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와이드로 전경을 찍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촬영할 땐 줌렌즈가 최고의 렌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진가의 그런 주관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 렌즈의 화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진가가 지금 뭘 나타내려고 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찍었는지를 거의 일반 사람들이 관람자가 봤을 때 그걸 이해하기가 좀 그 생각처럼 강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각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립 포커스는 이건 악마가 만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렌즈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단렌즈의 기본 가장 특징이 있는 뭐 표준 렌즈, 그 다음에 광각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광각 렌즈, 망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렌즈들에 대한 초점거리에 따른 화각을 일단 써보고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줌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필립 포커스가 얘기했던 악마의 작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줌렌즈를 사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해서 사진 찍는다라는 건 그 사진의 완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다수의 사진가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화각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포인트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용도에서 사용할 것인지 자신의 그런 창작적인 용도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이 줌 렌즈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또 이 얘기, 요런 파트가 나오면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명작 스캔들이라는 그런 좀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양 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작이라고 하는 회화나 음악, 거기에다가 사진까지 곁들여서 그 주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의 그러니까 작가, 예술가를 선정해갖고 그 사람들의 그런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를 풀어나가는 프로였어요. 굉장히 유익했던 프로고, 제가 아주 첫 번째부터 마지막 프로까지 다 봤는데요. 이 그림을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사진도 들어가니까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사진가는 2명인가 뿐이 안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앙리 까르띠에-브레송하고, 로버트 드니로인가 하는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르띠에-브레송이라는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가고 또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은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진을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저기를 해줬던 그런 사진가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봤죠. 그래서 거기 이제 메인 MC가
방송국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조용남하고 그 다음에 김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메인 MC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막 그림이면 그림, 뭐 사진이면 사진 했을 때 또 이렇게 다양한 패널들이 나와요. 한 7, 8명 그쪽 전문가들, 그쪽 관련된 사람들. 그래갖고 이게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데, 막 이제 가르스테의 불행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라이카 카메라, 까르띠에 브레송이 썼던 라이카 카메라를 파인더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찍는 흉내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진을 잘 찍는 프로들은 단일 렌즈만 사용한다더라 라는 멘트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공부 좀 하고 나왔구나 하고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 패널로 나온 사람 중에 김머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사진 교육계에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저는 몰랐었어요. 저만 몰랐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별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명성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화센터니 뭐 이렇게 사진교실 같은 데서 팬층도 굉장히 두껍고 뭐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진 배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이라 뭐 대충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튼 그 프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는데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딱 던지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김모식이가 교수님 쌍팔년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다 줌렌즈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사투리 섞어가면서 그때 제가 아주 화가 확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런 XX들이 사진을 가리키고 하니까 이렇게 사진이 개판이 돼가는구나라는 걸 아주 그냥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필립 포커스라는 사람은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사진을 잘 모르는 김종훈이라는 교수는 옛날 지금이나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단렌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화각이 하나로 정해져서 그렇게 자기 이미지를 추구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맞받아 쳐버리니까 방청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웃는 의미는 뭡니까? 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틀린 말을 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래도 뭐 자타 그냥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얼굴 표정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얼버무릴 때 이제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베테랑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말을 바꿔가지고 화제를 돌려서 넘어가면서 이 김종훈 교수가 틀렸다라는 게 아주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게 밑도 끝도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진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사진을 통해서 개인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자신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해야 될 테마가 하나 있다라 그러면 한 가지 화각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거 그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줌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정보라든가 이 실용적인 면에서 사진을 찍을 땐 줌렌즈가 효과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그렇게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줌렌즈가 몽땅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줌렌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사진가로서 자기가 한 일생을 살면서 사진가로서 살면서 자신의 평생의 그 주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를 추구하기 위한 화각은 고정되어 있는 사진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 그 줌렌즈부터 사용하고 줌렌즈에 대한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그 눈의 완성도, 그러니까 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필립 포커스라는 분은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뭐 다른 단점은 뭐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요 부분 렌즈의 화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서 시각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게 줌렌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실질적으로 이걸 모르시고 지금도
주야장창 줌렌즈만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좀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또 강조하고요. 아무튼 줌렌즈에는 뭐가 또 있냐면 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에요. 채소 조리개에서 채소 그 초점거리에서 최대 초점거리까지 비율이 이 줌비입니다. 그래서 줌렌즈라고 무조건 채소 초점거리에서 최대 초점거리가 무한정 넓으면은 뭐 렌즈 하나만 가지고 진짜 전철로 렌즈가 되는 거죠. 뭐 가방에다가 카메라백에다 이 렌즈 저 렌즈 다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지가 갖고 있는 렌즈 다 싹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최단 초점거리에서 최장 초점거리가 초감각부터 초마음까지 달려있는 줌렌즈라고 그러면은 아유 뭐 진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 렌즈만 하나 딱 끼고 다니면 렌즈 교환할 필요 없이 그냥 넓은 화면부터 클로즈업 화면까지 다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가장 해상력이나 렌즈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가장 아주 합리적인 준비다.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들은 렌즈의 그 기능이나 렌즈의 모든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가격을 보시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자꾸 이렇게 금액적인 면으로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한데요. 똑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70200이라는 렌즈가 가장 스탠다드한 망원계 줌 렌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렌즈고 하이 퀄리티 렌즈거든요. 70200이라는 그 줌 렌즈하고 그러니까 70200은 준 망원에서 일반 망원까지 70 100, 200 이렇게 세 가지 렌즈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준비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렌즈의 가격하고 이거보다 준비가 넓은 렌즈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초점거리의 그 준비가 넓은 렌즈가 당연히 금액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셔갖고 줌 렌즈를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 그러면 또 단렌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돼갖고 줌 렌즈를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줌 렌즈를 구입하실 때 준비를 2배에서 3배의 그 폭을 갖고 있는 줌 렌즈 안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렌즈로 자신한테 올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SNS 상에서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장비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당연한 듯이 그런 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뭐 실제 예로 들면 캐논 5D 마크 4 이게 이제 바디의 가장 기본이고 뭐 니콘 얘기하면 5D 마크 4하고 비슷한 수준의 니콘 바디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바디는 그 정도로 가져야 된다는 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도 3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단 렌즈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6에 35 과거에는 16에 35가 없고 20에 35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화각 개념이 좀 넓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20에 35가 16에 35로 바뀌었고요. 요 렌즈가 일단 광각계 줌 렌즈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계 줌 렌즈라고 그래서 2470 정도의 줌 렌즈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200의 줌 렌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3개의 렌즈를 이렇게 보시면 줌비가 가장 스탠다드한 줌비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줌 렌즈로서 가장 그 퀄리티랑 모든 게 우수한 렌즈에 3개가 이 렌즈 3개를 갖고 있으면은 진짜 뭐 더 이상의 렌즈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지금 그 자파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여행 작가라든가 여행 사진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렌즈는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갖고 다니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을 배우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의 사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테마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게 설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런 렌즈들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렌즈들이 많다라는 건데, 또 이 렌즈가 그렇게 뭐 껌값도 아니고, 속된 말로 껌값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렌즈 하나에 저 가격은 잘 모르는데 보통 한 100만원, 기본적으로 100만원 다 넘는 렌즈들입니다. 150만원, 120만원, 130만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150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렌즈 3개 살려면 450만원이에요. 450만원. 거기다가 뭐 마크4가 바디만 아마 그것도 한 3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이것저것 액세서리까지 하면 돈 1000만원은 있어야 이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심한 말 한마디 하면요, 대가리에 총 맞은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를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니에요. 카메라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신의 환경에 맞고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는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풀프레임이든 크롭 바디든 미러리스든 SLR이든 그 상관없이 자신한테 맞는 형태로만 해주시면, 카메라 바디는 소모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렌즈는 가능하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일단 다양한 렌즈들을 빌려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진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렌즈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언제 뭐 까르띠에 브레송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장은 없지만 그 선택한 렌즈 갖고 평생 자신이 사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사진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그 렌즈만 갖고 작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 작가나 여행 사진가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잡다한 줌렌즈 3개가 사진을 하는데 기본적인 렌즈라고 떠드는 놈들한테 한마디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카메라 장비를 선택하는 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여기저기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또 가리키는 놈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배우시러 딴 데서 배웠다가 또 사진 좀 했다가 좀 오래 했다라고 하셔갖고 다시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한 요 3가지 렌즈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 그게 저도 SNS에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교육 현장에서 느끼니까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줌렌즈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고, 또 사진가로서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거 시각 정립이 제대로 안 된다는 엄청난 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해하고 그런 면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가지고 줌렌즈를 쓴다라고 그러면 줌렌즈 같이 좋은 렌즈는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과거의 줌렌즈보다는 요즘 줌렌즈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져 가지고 단렌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메커니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우수한 렌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진가로서 시각 정립이 안 되는 그거는 엄청나게 큰 단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렌즈에 대한 화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줌렌즈를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각의 완성도는 아주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